네, 2024년 6월 16일 이정훈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북한의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전달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이 쌍방울을 시켜서 대북 송금을 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보고 또 검찰의 기소를 보면서 이 사건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그때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네, 이재명도 돈 주고 가려고 했는데 문재인은 달랐겠습니까? 더군다나 김정순 교사와 함께 백두산 관광까지 하고 돌아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을 특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먼저 이제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대신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나와 쌍방울 관계는 내의 사이분과 밖에 없다. 옛날에 독립문과 쌍방울이 유명한 내의 업체였죠. 쌍방울, 내복 사비인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북한에 가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 부패사업가에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다라 그랬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조폭 출신이죠. 그런 사람한테 내 돈, 나가 북한 가기 위해서 돈을 내주라고 할 정도로 나는 어리석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씨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이재명 평화부지사에게 분명히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던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인 내가 방북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나는 이재명과 통화도 했고 이재명 지사로부터 같이 방문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기자 때 참 북한을 많이 취재했습니다. 제가 한때 꿈꿨던 것이 김영삼 정권 때 북한 신포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기로 했었죠. 그때 원자력 발전소 짓기 위해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하고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캐도의 직원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한번 시도했던 게, 신포에 원자로를 지으려면 한국의 기술자들,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가야 됩니다. 내가 동아일보로 잠시 휴직하고 기술을 배워서 노동자로 위장해서 북한에 갈 테니까 모른 척하고 받아달라. 당신들만 눈 감으면 된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라는 거하고 제 신분은 대한민국 자료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북한 노동자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하면 걷어내겠죠. 그래서 눈 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그때 그 북한에 가 있었던 외교부 직원을 선배로서 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거절을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을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북한이 자기네 공무원, 즉 북한의 정보기관이 보위부죠.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을 내보냈다가 그들이 중국에서 검거되면은 중국에서는 중국법이 통해야 되는데 북한이 자기네 법률에 의해서 탈북한 북한인들을 잡아가면은 중국법 위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의 민간인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걸 시킵니다. 심부름시키죠. 그걸 에이전트라 그럽니다. 그런 에이전트를 하면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 뒤로 해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요, 이 뛰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뛸 때 양팔이 흔들려야 뛰는데 이렇게 묶고 놓으면 걷는 것도 불편해요. 퍽 차면 그냥 엎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던 에이전트를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만났죠. 만났고 그 친구를 한국에 들어오게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런 공작 비슷한 거를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 전에 홍콩에 가서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마피아인 상화폐 자료를 어떻게 빼갖고 온 적도 있는데, 그때는 안기부가 자기네가 그 자리 없다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작이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흥미로운 게 이제 흑금성 사건인데, 흑금성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금도 최강이지만 삼성전자 광고를 북한에서 찍자. 그거를 이제 한 광고회사 출신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북한하고 통할 수 있는 흑금성한테 접근해서 관계를 만들고, 그때 이제 돈이 뭐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북한 애들이 꼭 돈을 달라 그러죠.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에 돈 안 주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돈 한 푼 안 주고 이북을 가려고 했다? 뭐 스마트팜을 경기도에서 이북에 져주겠다 하는 거는 문서로 있으니까 이재명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쌍방울이 대신 보내줬다고 하는, 쌍방울은 500만 달러 줬다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무슨 50억 달러가 필요하냐, 500만 달러면 50억 원이죠. 5억 원도 안 되는 지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스마트팜 같은 걸 짓는 걸 핑계로 이북을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거를 쌍방울에서는 또 북한에서 광물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을 보내주면 유리하죠. 또 이재명은요, 자기가 경기지사 되면서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이화영 씨, 이북 갔다 왔던 이화영을 앉혀가지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북한에서 광물자원 가져오는 거는, 제가 그전에 우리나라 광물자원공사라고 있죠. 그게 DJ 때부터 북한에서 광물자원 갖고 오면은, 광물은 무거우니까 배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열차로 실어 갖고 오면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열차가 들어오니까 통일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서 광물자원공사에서 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그때도 안 되고, 노무현 때도 안 되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쌍방울이 한다고 될까? 안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에 가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철수를 하는가 하면은, 이 대한민국 철도는 참 시설이 좋아서 여러분들 돈만 내면은 KTX든 무궁화든 돈 주고 타고 화물도 붙일 수 있죠. 근데 북한 철도는요, 개떡이에요, 개떡. 그래서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도 수송이 잘 안 됩니다. 전기도 없고. 결국은 뭐냐, 북한이 이 광물 자원을 싼 값에 가져가는 건 좋은데 철도 줘달라는 거거든. 근데 짓는 게 가능하냐? 그 지려면 시멘트, 또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자재도 없거든. 기술자도 없거든. 그거 다 동원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물류시설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참 대북 취재를 할 때 북한의 나진항에 항구를 짓고 북한 물자를 가져가라 그래서 한 외항선을 운영하는 사장이 들어갔죠. 근데 결론은, 야, 그거 부두 짓고 거기다 겐트리 크레인 세우고 그 뒤에 컨테이너 야적장 짓고 그 뒤에다가 도로 닦고 하는 게 더 들어가. 아이고, 항구공사는 별것도 아닌데 그거 못해 하고 다 철수하더라고요. 근데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 뒷북을 치는 거죠. 북한하고 거래해서 광물자원 싸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건 맞지. 그런데 부대병이 더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한국 광물자원공사도 안 하고 다른 기업 다 안 했던 건데 뒤늦게 매달린 거예요. 이거는 조폭 출신으로 그 사정에 밟지 못하니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가면은 좋고, 이재명은 자기가 가려고 이화영을 부지사로 앉혀서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300만 달러를 주게 된 거는 이호남이란 친구, 이호남이란 이북 친구는 이게 흑금성 게이트에도 나오고 여러 차례 나오는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대남을 상대하는 공작원이에요. 그 친구가 500만 달러 달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김성태가 300만 불로 하자 하고 깎은 거죠. 300만 달러를 줘야만 이들은 움직입니다. 북한은 오로지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처음엔 30만 달러 주고 나중에 200만 달러, 70만 달러를 줬다. 준 거죠. 이 법원은 300만 달러 간 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을 위한 방북 비용이다라고 해서 3자인 김성태가 대신 북한에 뇌물을 준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무슨 소리냐라고 하지만 글쎄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이걸 추진한 데가 2019년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2018년에 이 문재인 씨가 북한을 가죠.
처음 4월 달에는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5월 달인가는 이북 살짝 넘어가서 통일각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자기 부인 김정숙하고, 백두산까지 올라갔다가 우리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정적인 박원순은 데려갔는데, 서울시장, 그리고 최문선 강원지사는 데려갔는데 그의 정적인 이재명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박원순, 이재명, 문재명은 서로 대통령을 놓고 경쟁하다가 문재인 씨가 먼저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 건데, 박원순은 데려가면서 이재명은 안 데려갔어. 이런 것들이 급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본인이 이제 북한에 가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로 처음 임명해서 그걸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화영 씨가 이걸 잘 알아요. 자, 2000년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해서 최초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4억 5천만 달러를 이북에 줬죠. 이 중에 2억 달러는 어떻게 나온가 하면요, 이게 참 불편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있어요. 산업은행은 못 사는 나라에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산업은행은 정부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막 대출해줘. 그러면 그 대출받은 기업은 기업을 금방 일으켜서 그 산업을 키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관치금융으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산업은행 시스템입니다. 근데 경제가 충분히 발전한 나라가 되면은 이 산업은행은 필요가 없어져요. 지금 우리는 산업은행을 없애야 되는데, 이 정권마다 기업들을 키워주고 그 뒤로부터 돈을 받는 게 쏠쏠해서 산업은행을 윤석열 정권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없애자는 생각을 가졌던 거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했죠. 이 김대중 정권이 어떻게 한가 하면, 당시 대북 사업을 정주영 회장이 흑금성 게이트에도 나오는 장 누구야? 그 양반 아직 뭐 하고 있나? 안 본 지 꽤 되는데 통해서 이북과하고 가까워져서 소 101마리를 끌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대북 사업을 지금 현대 자동차 회장을 하는 정봉구 회장은 이건 어렵다고 보고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대 상선을 이끌었던 정몽원 회장은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북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김대중 정권이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보고 주라 그래요. 현대 상선 보고. 현대 상선이 정몽원 회장이 고민을 하죠. 근데 자기도 당장 돈이 없으니까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2억 몇천만 달러를 산업은행이 줘요. 그 중에 현대가 필요로 한 돈이 있어요, 자기네가. 그래서 자기네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자기네가 쓰고, 나머지 돈은 이건 정부가 이북에 보내려고 한 거니까 이거를 외환은행에 들고 갑니다. 그 외환은행이 왜 들고 가는가 하면, 우리나라 그 당시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아니라 조흥은행, 뭐 한일은행 이런 게 있었겠구나. 거기 가면은 그런 은행들은 하루에 달러를 외국으로 보내는 게 2억, 3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외환은행은 그때도 10억 달러가 됐거든. 그러니까 외환은행 가가지고 2억 달러를, 1억 달러를 주고 북한으로 보내라 그러면 10% 늘어나는 거니까 눈에 안 띄죠. 근데 2억 달러 보내던 한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라면 눈에 띄니까 거기 갑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은행에서 외환을 담당하던 본부장은 제가 제 방송에서 한번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전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중국인민은행이 서울에 지점이 있었어요. 그쪽 측에, 자, 우리가 이 돈을 인민은행에 넣어주면 인민은행은 베이징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북한은행에 넣어줘라. 그러면은 증거가 없잖아요. 쓰리쿠션 방식이죠. 환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방법에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뭡니까? 수표로 들고 와요. 외환은행에 왔어요. 국정원,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그걸 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외환은행에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갖고 왔으니까 모든 수표에는 뒤에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인적사항을 썼어.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확인을 하니까. 근데 정부가 하는 거니까 이제 믿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나면서 이 국정원 직원들이 걸리면서 김대중 정권이 돈을 준 거다, 이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외환은행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중국인민은행 서울지점에 입금을 해주고 확약서를 받고
중국인민은행 베이징 본점이 돈을 뽑아서 북한은행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휴일이 끼고 뭐가 그래서 하루가 늦어져요. 확인이 안 돼갖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늦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가죠. 그리고 현대는 해외에 있던 자기 자금 중에 일부를 해외에서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트로 2억 달러가 가는데 그 돈은 어떻게 갔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중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권이 국정원이 개입해서 이들한테 돈을 보내주면 그들은 자기 계좌에 달러가 들어온 거를 이 사람은 검은머리 한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계좌를 통해서 북한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죠. 저는 그렇게 해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분들이 그걸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중 한 사람은 자기 계좌를 이용할 때 자기가 중간에 띄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띄어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하루 동안 청와대 녹지원에 불러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개겼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4억 5천만 달러를 김대중 정권은 이북에 바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정몽원 회장이 끝까지 괴로워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래 내가 산업은행한테 2억 몇천만 달러 빌린 건 맞아. 그런데 내가 현대상선을 위해 쓴 거는 1억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 1억 달러는 이북에 주라 그래서 준 거니까 이건 못 갚아.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기업도 어려운데 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1,000억 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몽원 씨가 자살로 가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김대중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 2017년에 문재인이 집권했을 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굉장히 위기를 만들어서 반미주의자인 문재인도 트럼프한테 매달려서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8년 김정은이가 갑자기 신년사를 유화적으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살았다고 하면서 김여정이를 불러갖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게 하고 뭐하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열게 되죠. 이게 북한이 일부러 작전을 짠 건데 그게 말려들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2차로 만나고 그때 아주 좋게 분위기 만들죠. 뭐 온 방송이 다 떠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니까 김정은이가 겁먹었을 때 몰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북 통일가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미국과 북한이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9월 달에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이재용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계 엘리트들을 다 끌고 가고 차범근 축구 감독도 데려갑니다. 많은 가수도 데려가고.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 평양을 갈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은 대북 송금을 안 했냐 이겁니다. 그 대북 송금 잔금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특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재명이조차도 300만 달러, 저기 쌍방울 전체로 따지면 800만 달러를 주고 가려고 했는데 문재인은 아직 이거 안 했어. 이게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는 건 부담을 느껴서 문재인은 지금 손을 안 대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개기는 것도 아씨 문재인은 봐주고 왜 나만 잡아넣어 이런 것 때문에 대드는 거거든. 거짓말을 하고. 2018년에 있었던 잠북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2000년 김대중 김정일 회담도 돈을 주고 한 것이고 그때 이재용 씨가 이북에 갔을 때 북한의 리성건이는 옥류관 냉면 저도 먹어봤다 그랬죠. 별 맛 없어요. 저는 여기 을밀대 냉면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기도 뭐 닭고기 같은 거 하나 있고 뭐 별 맛도 없어요. 이북에 가서 사과도 먹어봤지만 사과도 맛이 없어요. 밥도 우리처럼 이런 뭐 압력솥밭이 아니라서 별 맛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옥류관 냉면을 이재용 회장이 먹으려고 할 때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십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화제를 만들고 오만을 떨었는데 그게 돈 내놓으라는 협박이죠. 저는 지금 이재명을 대한민국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다면은 반드시 문재인도 북한에 돈을 줬을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사를 해봐야 된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서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정숙과 더불어 금강산 관광까지 했어요. 지금 이재명 사건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도 평양에 데려가 주겠다. 그때는 헬기를 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데 김성태가 300만 달러를 준 걸로 되어 있죠. 아까 북한 처지에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삼지연 비행장이 작으니까 별도로 대통령 2호기, 공군 2호기를 불러서 그거를 타고 삼지연 비행장에 내렸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김정은과 같이 백두산에 올라갔죠. 삼지연 비행장을 쓴다는 건 북한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철도 하나 띄우려면 돈 들고 항구 하나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북한이 돈을 요구합니다. 삼지연 비행장만 이용하나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교통편을 이용해서 케이블카를 살 때까지 그 비용 누가 냈는지 조사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봐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이재명을 삼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이상 문재인도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보고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